수평선 너머로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퍼집니다.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살며시 얼굴을 스치고 리듬감 있는 파도 소리는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로는 수천 년의 시간과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오세아니아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경계가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자 조상의 숨결이 깃든 신성한 세계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특별전 마나 모아나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나는 모든 존재에 깃든 신성한 힘, 그리고 모아나는 광활한 바다를 뜻합니다. 이 두 단어가 만난 이번 전시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오세아니아 사람들의 예술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만들어진 대형 카누와 조각, 무기와 악기 등 18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총 4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새로운 땅을 향한 항해, 자연과 공존한 삶, 조상과의 연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진 예술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다의 숨결을 따라 오세아니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전시실에 들어서는 길에는 미디어 아트로 구현된 오세아니아의 밤바다가 바닥과 벽 양옆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니 마치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발 아래로는 별빛 아래 조용히 떠있는 배 한 척이 보입니다. 바로 오세아니아 사람들의 교통수단이자 철학이 담겨있는 카누입니다. 벽에 수놓아진 별들을 바라보며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니 카누와 관련된 전시품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치체맨이라는 이름의 뱃머리 장식입니다. 베개만한 크기의 이 조각은 카누의 날렵한 앞부분에 부착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뾰족한 삼각형 형태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장식 앞부분의 나선형 곡선입니다. 굵고 힘차게 소용돌이치는 이 곡선은 마치 바다의 파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장식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 조각이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왼쪽의 사람은 다리를 쭉 편 채 상체를 뒤로 굽히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나선형 곡선을 붙잡고 있고 입술은 앙 다물고 있어 마치 파도의 세기를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른쪽 사람 역시 상체를 뒤로 젖히며 무언가를 당기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팔과 다리가 만들어내는 곡선이 나선형 곡선과 함께 어우러져 사람과 바다가 몰아일체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꺼운 나무로 조각된 작품은 자연의 거친 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투박한 질감은 오랜 세월을 견딘 듯한 고풍스러움과 견고함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항해 중 안전을 기원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파도와 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습은 자연의 거센힘과 맞서며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또한 소용돌이 같은 곡선들과 사람 조각의 조합은 바다와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며 바다를 삶의 일부로 여기는 오세아니아 사람들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오세아니아의 전통 무기인 타우만 가리아입니다. 타우만 가리아는 상어의 이빨이 박혀있는 삼지창형 무기입니다.
성인 여성의 키만큼 길고 위쪽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장 길게 뻗은 중앙의 각지를 중심으로 좌우에 짧고 휘어진 날이 달려 있으며 날마다 촘촘히 박힌 돌기들은 진짜 상어 이빨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늘처럼 날카롭고 섬세한 이 이빨들은 실제 전투에서도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했지요. 이빨은 섬유로 촘촘히 엮어 고정되어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긴장감을 줍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전투 도구를 넘어 전사의 명예와 용기, 그리고 만화라고 불리는 신성한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상어의 이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힘을 몸에 두른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실제로 사용했을 사람의 용맹함을 상상하며 감탄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전시의 2부인 삶이 깃든 터전에서는 인간을 신과 조상,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여겼던 멜라네시아 사람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신을 만든 여성 조각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키 높이의 이 조각상은 성인 여성의 몸을 연상시키는 형태입니다. 한 덩어리로 나무를 조각해 만들었으며 상단은 얼굴과 상체, 하단은 뿌리처럼 뻗은 두 갈래 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고 거친 질감은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큼직하고 깊게 파인 두 눈입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눈동자는 관람객을 응시하는 듯하고 그 주변을 둘러싼 붉은색과 노란색 띠는 마치 파동처럼 퍼지며 생명의 흐름을 연상시킵니다. 하단에 갈라진 다리는 일반적인 다리라기보다는 나무의 뿌리를 닮은 형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여성의 형상을 빌려 창조와 생명, 조상의 정령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멜라네시아 문화에서는 여성을 생명의 연결자, 조상과 후손을 잇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조각은 탄생 의례나 성인식 등 중요한 행사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각이 주는 강렬한 인상과 그 상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양면 곤봉 우우입니다. 성인 여성의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의 이 곤봉은 마치 나무 숟가락을 크게 확대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곤봉의 머리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사람의 얼굴과 부엉이나 원숭이 같은 동물의 얼굴을 혼합한 듯한 독특한 조형입니다. 큼직한 눈, 넓은 이마, 둥근 코, 그리고 전통 문양으로 표현된 입 등이 특징입니다. 눈은 정면을 응시하며 돌출되어 있어 보는 이에게 강한 존재감을 전달합니다. 곤봉의 몸통은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손잡이는 쥐기 좋게 깎여 있어 실제 전투 시에도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곤봉의 재질은 짙은 갈색의 단단한 나무이며 윤이 나는 매끄러운 질감이 고급스럽고 정교한 느낌을 줍니다. 이 곤봉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조상의 얼굴을 품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전투가 아닌 제사에서는 땅을 치거나 들어올리며 힘과 권위, 즉 만화를 나타내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곤봉에 눈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그 앞에 서 있으면 마치 어떤 존재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곤봉을 수호신처럼 여겼을 당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코로 부는 피리, 푸이후 또는 푸후케후케입니다.
성인 팔뚝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길이의 이 악기는 균일한 굵기의 대나무관 형태로 위쪽과 중간, 아래쪽에 각각 하나씩 총 3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위의 작은 구멍이 코로 바람을 넣는 입구이며 가운데 구멍은 소리를 내는 본체, 아래쪽 구멍은 음색을 조절하는 출구입니다. 이 피리의 가장 큰 특징은 표면을 가득 채운 섬세한 문양입니다. 중간에는 두 눈이 서로 마주보는 듯한 대칭적인 모양이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조밀한 점과 선, 톱니 모양의 기하학적 도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양은 마오리족의 얼굴 문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상의 영혼과 보호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피리는 코로 숨을 불어넣어 연주하는데 그 소리는 마치 먼 바다 너머 조상이 들려주는 옛 노래 같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기의 첫 생일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의식에서 연주되었으며 코로 숨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생명력의 순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연주자가 없어도 그 자체로 영적인 의미를 간직한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거대한 예술의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오세아니아 사람들이 남긴 조각, 무기, 악기, 그리고 예술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이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놓인 유물 하나하나는 실용성을 넘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세대 간 전승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도구나 예술도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삶의 흔적일지 모릅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각을 오늘 다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글의 김진희, 목소리의 최다미, 오성훈, 김성욱이었습니다.